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상반기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침서와 더불어 본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지침서 페이지는 각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지침서를 참고하시면서 교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 개요 및 상반기 조사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명칭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이며 상반기 조사의 조사 기준일은 2021년 4월 1일입니다. 조사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과 통계청 승인번호 제33만 4001호이며 조사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전체입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 개원과 학생, 교원과 직원 조교, 강좌, 입력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양질의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함이며 국가교육정책 및 사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대학정보 공시 연계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 일정입니다. 상반기 조사의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조사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준비 기간에 조사 일정 확인 및 상반기 조사 계획이 수립되며 3월에는 사전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전조사 기간에는 총괄 담당자께서 학교 개원과 학과 관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월에는 본조사가 실시됩니다. 원자료 등록 및 기초 집계 확인, 입력장표 작성, 기초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데이터 검증 기간입니다.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검증과 비교 검증, 논리 검증, 시계열 검증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경에 조사 결과를 공표합니다. 상반기 조사 일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전조사 기간에는 학교의 총괄 선생님께서 학교 개왕을 입력해 주시고 학과 관리를 통해 조사 대상 학과 확인과 신규 학과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조사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본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조사 기간에는 원자료 등록 및 기초 집계, 입력장표를 입력하시고 최종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니 마감 시간인 4월 21일 오후 5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시스템의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개왕 및 학생 파트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왕 및 학생 파트 교육 순서입니다. 먼저 학교 개왕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학생 부분 전년도 하반기 대비 변경사항 및 학생 원자료, 기초 집계, 입력장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개왕은 학교의 기본 정보에 대해 입력해 주시면 되고 사전조사 기간에 입력합니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입력 시에 공백이나 부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코드 및 본분교 코드 구분의 경우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학교명의 경우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명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상태는 신설과 기존 학제 변경, 휴교, 폐교, 학교명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총장, 대학원장 성명은 변경 가능성이 많은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개왕의 학교 규정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 규정의 재임용 제한, 파견, 안식년 및 연구년 규정 유무를 확인하셔서 예 또는 아니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에서 유의하실 점은 만일 국공립대학이 파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파견 규정 유무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교원 원자료에 전임 교원 파견 유무를 예로 입력하실 경우 교원 현황 입력장표에서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안식년 및 연구년 규정 유무를 아니오로 선택한 학교에서 안식년 및 연구년에 해당하는 전임 교원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입력장표 교원 현황에서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모두 해당됩니다.
편제 완성 여부의 경우 학과 기준이 아닌 학교 기준의 편제 완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설이나 통폐합된 학교의 경우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미완성으로 입력합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학부에만 입력하며 같은 기관이 부설 대학원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에 설치된 경우 대학에 입력하고 분교 및 캠퍼스에 설치된 경우 분교 및 캠퍼스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 파트 전년도 하반기 대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원자료의 입학 전형 정원 내 항목에 103 지역 인재 전형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해 103 코드로 입력하며 그 외 정원 내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02 특별 전형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체크 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 지역 인재 전형 코드가 추가됨에 따라 지역 인재 전형을 특별 전형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학과별 교원 현황 입력장표에 편제 정원을 직접 입력하였다면 이번 조사회차부터 학생 현황의 학과별 편제 정원 값이 자동 산출되어 시스템에 표기됩니다. 또한 학과의 수업 연한, 주야 구분 등이 달라도 학과명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한 합산값이 시스템에 표기되므로 표기된 데이터를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학과별 교원 현황 입력장표의 재학생 역시 이번 조사회차부터 조사 기준일 당시 소속 학과별 정원 내의 재학생 수의 합산값이 시스템에 자동 산출됩니다. 재학생 또한 학과의 수업 연한, 주야 구분 등이 달라도 학과명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한 합산값이 시스템에 표기되므로 표기된 데이터를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제 정원과 동일하게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학생 파트에 대한 전년도 하반기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 조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학위 과정생일 경우 내 외국인과 무관하게 학적 상태에 따라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의생, 재적생, 졸업생으로 구분됩니다. 학위 과정생이 아닐 경우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인지 확인하며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일 경우 내 외국인과 무관하게 학적 상태에 따라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졸업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도 아닐 경우 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고 조사 기준일 당시 재적 중이라면 학술 교류 협정에 의한 학생 교환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에 의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교환 연수생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학위생인지를 확인하여 복수학위생이면 기타 연수생으로 복수학위생이 아닌 경우 방문 연수생으로 분류합니다.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되 조사 기준일 당시 재적 중이 아니라면 학점 교류생으로서 외국 학생 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교류 정보만 입력합니다. 학위 과정생이 아니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도 아니며 학점도 취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비학위, 과정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여 수학 중인지를 확인하여 수학 중이면 어학연수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 연수생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질문 빈도가 높은 학생 원자료 조사 대상 Q&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기준일 현재 학적이 없는 학생은 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사 기준일 현재 학적이 없더라도 2020년 10월 1일 이후부터 조사 기준일 2021년 4월 1일 사이에 재적한 학생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입학이 취소되어 조사 기준일에 학적에서 없어진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Q&A입니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은 무엇인가요?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이란 학위 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을 뜻합니다.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료생과는 구별되며 수료생은 조사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생은 재적생에는 포함되나 재학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한해서만 입력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수생이 조사 기준일에 연수 과정을 종료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조사 대상일까요? 원자료 학점 교류 실적 입력 대상은 전학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기준일에 본 대학에 적이 없더라도 2020년 2학기에 학점 교류 실적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 통계 조사상 학점 교류생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생이 학점 교류생일 경우
학생 기본 정보와 교류 정보만 입력합니다. 단, 해당 연수생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재적한 경우 재적 연수생으로서 학적 변동 정보의 재적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학생 원자료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제별로 다르지만 8가지 정보들에 대한 80여 개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학생 구분에 따라서 입력하는 항목이 달라지니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구분 번호는 학번이 아닌 학교별 학생 원자료의 고유키 값으로 식별 가능한 번호를 입력하며 부설 대학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항목으로 원자료 등록 시 시스템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만일 학생이 이중국적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학정보입니다. 입학 구분에 따라 학생의 입학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학교 폐쇄명령 또는 자진 폐교된 대학에서 자대학으로 정원에 특별편 입학한 경우 특별편 입학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3학년 별도 편입학 정원에 의하여 별도 편입학한 경우에는 별도 편입학으로 입력합니다.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입학 전형의 정원 내 전형에 103 지역 인재 전형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코드가 추가됨에 따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03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력합니다. 정원 내 지역 인재 전형을 102 특별 전형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 내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102 특별 전형으로 입력합니다. 재입학생의 입학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연월일에는 최초 입학 연월일을 입력하며 재입학 연월일 항목에는 재입학 일자를 입력합니다. 2021년 1학기 신입생 및 2020년 10월 1일 이후 편입학, 재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학과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를 통해 예시를 들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 구분이 신입학이면서 입학 연월일이 2021년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경우와 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편입 및 재입학한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표준분류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28일 사이에 편입 및 재입학한 학생의 경우 21년 상반기가 아닌 20년 하반기 표준분류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정보 입력 시 주의해야 할 키포인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하실 점은 고등교육 통계조사의 신규학과는 해당 학교에서 신설된 신규학과가 아닌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신규학과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 기준으로 신설된 단과대학 및 학과일지라도 타 대학에서 신청하여 이미 존재하는 학과의 경우 코드 발급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학과관리 화면에서 단과대학 코드 및 학과 코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만일 신설한 학과가 전체 고등교육기관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 신규학과의 경우 학과 관리의 학과 조회 화면에서 해당 학과의 학과 코드는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조사 중에는 코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단과대학 코드 및 소속 학과 코드는 단과대학명과 학과명을 텍스트로 반복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통계대학 교육통계학과가 신규학과라면 단과대학 코드 및 단과대학명의 국가통계대학을 텍스트로 입력하고 소속학과 코드 및 소속학과명의 교육통계학과를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입학 당시 직업 구분은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의 2021년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제가 사내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해당되거나 입학 전형이 209 전문대 졸업자, 210 4년제 졸업자, 211 북한 이탈 주민 또는 2+4 약학과정 여부에 해당된다면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출신 고교와 학교명, 졸업 연도는 선택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신 고교별 국가, 학교명, 졸업 연도 입력 방법은 키포인트, 입학정보 이해하기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등학교 코드는 시스템 내 코드 관리, 고등학교 코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입학정보 관련 Q&A를 보겠습니다.
입학 당시 학과 정보가 불일치하다는 형식 검증에 걸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입학 당시 수업 연한은 학생의 과정이 아니라 학과의 수업 연한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2년 연한의 과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대학정보공시 통합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에 학과의 수업 연한이 3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3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출신 고등학교 정보의 입력 대상에 21년 1학기 재입학 혹은 편입학생도 포함되나요? 출신 고등학교 정보의 입력 대상은 입학 구분이 2021년 1학기 신입학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재적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번은 학위과정생 외에 학번이 부여된 외국인 연수생도 입력 가능합니다. 학적 상태는 조사 기준일인 2021년 4월 1일 학적 상태를 입력합니다. 단, 졸업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전기 졸업자를 입력합니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 코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한해 입력 가능하며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과 수료생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입력하실 때에는 학석사 연계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석사 통합과정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과 학석사 연계과정은 기본적으로 근거법이 다릅니다. 또한 학생 선발 방법을 보시면 학석사 통합과정의 경우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합과정 진학자를 별도 선발하며 재학생에서는 편입학 또는 전과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반면 학석사 연계과정은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학생이 학부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시 해당 과정 진학자를 별도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상이합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부 과정 시 대학원 과목 이수가 가능하며 대학원 과정 시 학부 과목 이수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연계과정의 경우 학부 과정 시 학부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은 보통 통합과정을 모두 마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 수요요건 충족 시 학사학위 취득 후에 석사 수요요건 충족 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합과정 학생의 대학원 원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석사과정 재학 중이면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학석사 통합과정 재학으로 입력하며 석사과정을 제적하고 학사학위만 수여받은 경우에는 학석사 통합과정 제적으로 입력합니다. 석사과정 수료 상태에서 학사학위만 수여받은 경우 수료생은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만일 학석사 통합과정 수료생이 학사로 과정 전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과정 전환을 한 경우이므로 학부원 자료에 졸업자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입력 방법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화면을 참고하시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과대학 및 소속학과 코드 입력 방법입니다. 단과대학 및 소속학과 코드는 시스템 상단에 있는 학과관리 메뉴 내 학과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코드가 발급되지 않아 단과대학 및 학과 코드가 공란인 경우 단과대학 및 소속학과 코드는 단과대학명, 소속학과명을 텍스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연한은 학부의 경우 조사 기준일 당시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수업 연한을 입력하고 대학원의 경우 조사 기준일 당시 학생이 이수 중인 과정의 수업 연한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학과의 수업 연한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입력 방법의 경우 문의가 많은 예시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학생은 3학년으로 진입을 하였더라도 3학년이 아닌 1학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상태 항목은 2021년 1학기 신입생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며 등록금 전액을 교내 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학생 납입금이 없는 경우 완납으로 입력합니다. 등록금 납부 상태가 미납인 학생은 기초 집계장표 입학 현황에서 집계 제외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적 상태가 학사학위 취득 유예이면서 학점 신청 여부가 아니오일 경우 등록금 납부 상태는 미납만 입력 가능합니다.
졸업요건 충족 여부 항목 입력 대상은 재학생, 휴학생,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입니다. 하측에 명시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예로 입력하시면 되며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의 경우에는 예만 입력 가능합니다. 학점 신청 여부 항목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수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추가 수강을 위해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추가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예로 입력합니다. 또한 조사 기준이 현재 직업 구분은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제의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은 필수 입력 항목이며 나머지 학제의 경우 선택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학적 변동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적 변동 정보는 입학 이후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학적 변동 사항을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최대 4회까지 입력합니다. 체크 포인트를 통해 입력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적 변동이 20년 10월 1일부터 21년 4월 1일 동안 5번 이상 발생하였다면 총괄 관리자가 총괄 관리 메뉴의 원자료 추가 입력에서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추가 입력 시 학생의 입학 이후 전체 기간이 아니라 20년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5번 이상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입력 사항이 맞는지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추가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맞다면 기간 내에 해당하는 모든 학적 변동 자료를 입력하며 5건이 발생한 경우 5건 모두 입력합니다. 단, 재입학생의 학적 변동 정보는 재입학 이후에 발생한 정보에 대해서만 입력합니다. 학적 변동 유형에 따른 학적 변동일 및 소속학과 코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과가 발생할 경우 전과 직전에 소속학과를 입력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 변동 정보 입력 시에도 당시 시점의 학과 정보를 입력하는데 학적 변동일이 20년 10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2020년 하반기 표준 분류 학과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학적 변동일이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표준 분류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시점의 학과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형식 검증에 검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류 정보입니다. 학점 교류는 2020년 2학기에 발생한 학점 교류 실적 내용을 입력합니다. 학교 간 학점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학기 동안 교류학교에 정기 수업을 이수하며 그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학점 교류 실적으로 입력합니다. 교류 정보는 원자료에서 2회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학점 교류 실적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앞서 학적 변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괄 관리자가 총괄 관리 메뉴에 있는 원자료 추가 입력 메뉴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류 정보 입력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대학에서 타대학으로 파견 간 경우와 타대학에서 자대학으로 유치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먼저 우리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파견 간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 교류에 참여한 본교 학위 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류 국가부터 교류 종료일의 항목은 국가 및 학교, 학점 교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타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온 학생들 역시 교류 대학의 소속 국가 및 학교, 학생이 학점 교류를 시작하고 종료한 날짜를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점 교류 학교 코드는 시스템 상단 코드 관리 메뉴의 국내 학교 코드 검색 및 외국 학교 코드 검색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조사 전 외국 학교 코드 정비가 있었으니 꼭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정보를 입력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만약 두 학기에 걸쳐서 학점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조사에서 집계될 수 있도록 교류 실적을 반복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외국 대학과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외국 대학 소속 학생도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 입력 방법은 시작일의 경우 타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시작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조사 기준일과 같거나 이전 일자로 입력하여야 하며 종료일은 타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종료한 일자로 입력하되 상반기 조사 기준일과 같거나 이후 일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표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연수 역시 2020년 2학기에 발생한 실적을 입력하며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안에 입력합니다. 해외 연수 지원 금액 항목을 입력하실 때에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과 상관없이 실제 지원된 금액을 입력하며 학생 개인이 자비로 해외 연수를 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해외 연수 관련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정보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항목은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학부에서는 졸업 후 상황, 대학원에서는 학위 취득 후 상황으로 불리며 입력 대상은 2021년 전기 졸업자이며 취업 통계 비대상 학교의 졸업생은 필수 입력합니다. 다만 학위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 취업 통계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입력 대상입니다. 자격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 정보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직과정 이수 여부 항목은 비사범계 대학 및 학과 졸업생이 얼마나 교직과정을 이수했는지 집계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비사범계 대학 학과 졸업생이 소정의 교직 항목을 이수한 경우에 예로 입력하며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대학의 사범계학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니오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자격증의 입력 대상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대학의 사범계학과 졸업생 및 비사범계 대학학과 졸업생이며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한 졸업생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대표 자격증 하나만 입력합니다. 국가기술 자격 여부 항목은 전공과 관련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예로 입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스와 같이 모든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일 경우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단, 위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교과목에 지정한 경우에는 예 코드도 입력 가능합니다. 외국 학생 정보의 경우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입력이 불가합니다. 단,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학적이 외국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은 입력합니다. 따라서 조사 기준일 기준 재적 중인 외국 유학생 또는 21년 전기에 졸업한 외국 유학생과 2020년 10월 1일부터 21년 4월 1일 사이에 재적한 외국 유학생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외국 학생 과정 구분 항목입니다. 외국 학생 과정 구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이 해당되는 외국 학생 과정 구분 코드를 입력합니다. 어학 연수과정 이수 여부 항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예로 입력하며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및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토픽급 수와 영어 트랙 전형 여부는 중복 입력이 불가하며 둘 다 해당될 경우 영어 트랙 전형 여부를 우선으로 입력합니다. 영어 트랙 전형 여부가 예로 선택된 경우에는 토픽급 수를 입력할 수 없으며 영어 시험 종류와 영어 시험 점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어 시험 종류 및 영어 시험 점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뮤탭스의 경우 영어 시험 점수는 환산 점수가 아닌 실제 점수로 입력합니다. 또한 영어 시험 점수의 경우 입학 허가 심사 시 제출했거나 재학 중 취득한 영어 시험 점수는 성적 유효 기간이 경과하여도 졸업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학금 수혜액 항목은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 기간 동안 교내외에서 수혜받은 총 장학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일 장학금 수혜액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입력하며 0값으로 입력 시 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 원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생 기초집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집계는 입력하신 원자료 항목을 집계장표로 재확인할 수 있는 장표를 말합니다. 장표별, 항목별로 집계 기준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집계되기 때문에 등록된 원자료의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별 상세한 집계 기준은 지침서 및 조사 프로그램 내 기초 집계 장표 우측에 있는 집계 기준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학적 변동 관련 집계 기준 1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집계 기준 1에 대하여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사 학적 변동 정보 관련 원자료 작성 기준 1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학적 변동과 관련된 기초 집계 장표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당하는 학적 변동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서 20년 9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전년도 하반기에 입력한 데이터를 끌고 오며 20년 10월부터 21년 2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번 조사에 입력된 원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원자료에 입력한 2021년 3월 데이터는 21년 하반기 조사 시에 집계됩니다. 기초 집계 장표들 중에서 학생 현황 총괄 장표의 중도 탈락생, 학적 변동 건수, 재적 사유별 재적 자수가 이 집계 기준에 해당됩니다. 학적 변동 건수 장표는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과 정보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휴학의 경우 집계 기준 1 내 중복 발생 시에 한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 휴학이 20년 하반기 조사에 해당하는 20년 9월에 한 건, 21년 상반기 조사에 해당되는 20년 10월부터 21년 2월까지 한 건 발생 시 2건으로 각각 집계됩니다. 또한 군입대 휴학의 경우 다른 휴학과 중복 발생되어도 별도의 한 건으로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10월부터 21년 2월 기간 내에 군입대 휴학과 어학연수 휴학이 모두 발생한 경우 한 건이 아닌 2건으로 집계됩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 기초 집계 장표에서는 외국 학생 구분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인 학생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집계 기준 1은 재학생의 경우 2021년 4월 1일, 졸업생은 2020년 9월부터 21년 2월 사이에 졸업생 수를 집계합니다. 국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은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학점 교류 관련 집계 기준 1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 교류 학생 수는 학점 교류 항목을 원자료에 입력한 국가와 교류 학교명으로 집계되는데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2020년 9월 1일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 사이에 학점 교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를 집계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기초 집계 장표에서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Q&A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에 등록한 입학자 수와 기초 집계 입학 현황 장표의 입학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초 집계의 입학자 수 집계 기준은 2021년 상반기 조사 기준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입학생이어야 하고 등록금 납부 상태가 미납이 아니어야 하며 입학 구분이 신입학과 별도 편입학인 학위 과정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집계 기준에 따라 원자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현황 총괄과 외국인 학생 현황 장표의 외국인 학생 집계값이 다른 경우입니다. 학생 현황 총괄 장표는 학적 상태 구분 없이 외국인 학위 과정생을 집계하며 외국인 학생 현황 장표는 재적 중인 외국인 학위 과정생을 집계합니다. 따라서 두 장표의 집계 기준을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 기초 집계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생 입력 장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정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21년도 모집 요강에 있는 모집 인원을 그대로 입력하되 학 측에서 정한 모집 단위별 학과에 입력합니다. 입학 정원은 학 측에서 정한 당해 연도의 신입학 입학 정원을 입력합니다. 해당 장표는 대학 정보 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의 모집 인원과 입학 정원에 연계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도 대학과 입력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전문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경우에 한해 정원에 입학 정원을 입력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원 학생 편제 정원입니다. 입학 정원은 각 해당 연도 계열별 입학 정원을 입력하며 이때 과거 연도 편제 정원은 각 해당 연도 하반기 조사 때 기입력한 정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5학기 정원은 2019학년도 입학 정원을 그대로 입력하며 걔는 2분의 1로 자동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7학기 정원의 경우 4년 8학기에 입력하되
2018학년도 입학 정원을 직접 2분의 1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학생 편제 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해당 연도에 신입학한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입력장표에서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Q&A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6학기제로 운영되었지만 2021년 입학생부터 5학기제로 변경되어 운영될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2019학년과 2020학년의 입학정원은 3년 6학기란에 입력하며 2021학년의 입학정원은 2.5, 5학기란에 입력합니다. 다음 Q&A입니다. 현재 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학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경우 당해 연도의 상반기 4월 1일 기준으로 신입학한 학생의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대학원 입력장표 중 중간학위 취득 현황입니다. 일반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만 입력하는 장표로 조사 기준일인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이 학사학위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을 입력합니다. 만약 20년 10월 1일 전에 제적하였는데 20년 9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 사이에 중간학위를 취득한 경우 원자료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인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즉, 학적 상태와 상관없이 중간학위를 취득한 내역이 기간 안에 있다면 입력합니다. 중간학위 취득 현황 입력 시 학과별로 해당하는 인원을 입력하며 실제 중간학위를 발급한 학과에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중간학위 취득 현황 입력 대상 케이스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석사 통합 과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석사과정 재학 중 중간학위를 취득한 경우 원자료 입력 대상에 포함되고 학적 상태는 재학, 과정은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간학위를 취득한 인원으로 입력장표 입력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20년 10월 1일 이전에 석사 과정에서 제적하였는데 중간학위를 취득한 경우 원자료 입력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입력장표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수료 상태에서 과정을 학사로 전환하고 2021년 2월 전기 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부 원자료의 졸업자로 입력하며 입력장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의 경우에도 학석사 통합 과정과 비슷합니다. 단, 박사과정 수료 상태에서 과정을 석사로 전환한 후 2021년 2월 전기에 졸업한 경우 대학원 원자료에는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학적 상태를 졸업, 과정을 석사 과정으로 입력하여 원자료에 포함시키며 과정을 전환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학위 취득 현황에는 입력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부터 입력장표의 학과별 교원 현황의 편제 정원이 현재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학과별 정원 내 편제 정원 합산값이 시스템에 자동 산출되어 표기됩니다. 이때 학과의 수업 연한 및 주야 구분 등이 달라도 학과명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한 합산값이 시스템에 표기되므로 표기된 데이터를 확인하신 후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역시 편제 정원과 동일하게 이번 조사부터 조사 기준일 당시 소속 학과별 정원 내의 재학생 수 합산값이 시스템에 자동 산출되어 표기됩니다. 재학생 역시 학과의 수업 연한 및 주야 구분 등이 달라도 학과명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한 합산값이 시스템에 표기되므로 표기된 데이터를 확인하신 후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생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